자, 안녕하세요. 조철민입니다. 오늘 저희 구독자 중에 한 명이에요.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전화를 드렸었는데, 자, 오늘 그 문의를 주셨던 분은 사위예요. 대출을 여기저기 알아보는데 대출이 잘 안 된 분이 바로 장인이에요. 장인 어른이 부탁을 하니까 사위 입장에서는 그냥 대놓고 거절하기도 상당히 좀 그럴 거예요. 그래서 저한테 문의를 하셨던 건데, 장인 어른, 이분이 지금 채무가 많은 분이에요. 어떻게 되냐? 자, 이 장인 어른이 대출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문의를 했는데 결국은 다른 데 전화할 때마다 다들 안 된다고 얘기를 했겠죠. 정상적인 곳이나 양심적으로 상담해 주는 데서는 안 되겠습니다. 채무가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. 어렵겠습니다. 하고 끝내는데 여러 군데 상담해서도 안 됐으면은 접어야 돼요. 대출이 안 된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걸 믿고 계시는 분이죠. 그 속담은 금융업계에서는 그런 논리는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장인어른 대출이 안 되는데 끝내는 결국은 뒤지고 뒤지다가 찾은 데가 가다 보면은 비양심적인 애들을 끝에 가면 만날 수밖에 없어요. 안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사기꾼들밖에 없죠. 그 중개업자라고 표현 안 할게요. 이 쓰레기 업자들이 장인어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어르신 본인 앞으로는 대출이 안 되니까 지금 신용도 안 좋고 채무가 많아서 그러니까 주변에 4대 보험 되는 직장인이면서 신용이 깨끗한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앞으로 대출을 일단 받은 다음에 그 사람 앞으로 받은 대출금을 가지고 어르신 앞으로 있는 채무를 갚고 나서 그 완납 증명서를 금융사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채무가 없어진다. 그 채무가 사위 앞으로 받았던 채무가 어르신 앞으로 다시 이관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수법 한 개. 그리고 두 번째는 사위 앞으로 받은 대출 가지고 어르신 앞에 있는 채무를 갚고 나면은 어르신 신용등급이 다시 올라가게 되니까 그때 어르신 앞으로 대출을 다시 받아서 그 받은 대출금을 가지고 사위 채무를 다시 변제를 해주면 사위 입장에서는 채무가 없어지고 피해볼 게 한 개도 없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. 어쨌든 사위 앞으로 대출을 받게 만드는 거고 사위가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. 일단. 그리고 이 받은 대출금을 완납증명서라는 핑계를 가지고 이 중개업자들이 다시 정정할게요. 이 끝에 단어 세 개만 좀 바꿉시다. 쓰레기 중개업자들이 이 완납증명서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 사위가 받아온 대출금을 일단 다 쓰게 만드는 거죠. 왜냐? 쓰게 만들어버려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. 쓰기 전이고 아직 사위가 돈을 그대로 들고 있다. 근데 이 상황에서 아차 우리가 사기를 당했구나라고 느끼고 사위가 그 대출금을 다시 해당 받았던 금융사로 줘버리면서 철회를 시켜버리면 쓰레기 중개업자들은 이때까지 헛짓거리 한 게 되죠. 그러니까 완납증명서라는 되지도 않는 이따위 포장을 해서 받은 돈을 쓰게 만듭니다. 이 돈을 받아와서 장인어른은 채무를 갚았다고 일부 갚았다고 해서 장인어른이 이 사위가 받아왔던 이만큼의 대출금만큼 새로운 대출이 발생이 될까요? 내가 3천만 원 갚았으니까 3천만 원 다시 나오겠지. 이게 안 통합니다.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. 어마어마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산수 문제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면은 큰일 나요. 안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이미 이 채무를 갚기 전에도 기존의 채무들이 더 많이 있었고 신용등급이 바닥을 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사위가 받아온 이 대출금 얼마를 가지고 일부를 갚는다고 해서 신용등급이 확 살아나지도 않고요. 일시에 어딘가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일시에 여러 가지의 채무를 상환했는 기록이 있으면은 이 기록 때문에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에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.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사위가 도와줘봤자 장인어른은 되살아나지 않아요.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. 자, 요즘 이런 패턴의 대출 사기가 왜 일어나냐? 원래 1월 1일부터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에요.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이런 케이스에 있을 경우에는 이 쓰레기 중개업자들이 사위를 연대보증인으로 집어넣어서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금을 빼줍니다. 사위는 연대보증인만 되고 끝인 건데 연대보증제도가 폐지가 되고 나니까 이 대출이 안 되는 이런 장인어른 같은 사람들이 고객으로 걸렸을 때 이 한 번 빼먹어야 되는데 빼먹을 방법이 없는 거죠. 연대보증인 제도가 없으니까. 그러니까 그 완납증명서라는 걸 핑계로 대환대출이 된다며 너 사위를 잡아와라. 그러면은 이거 잡아와서 완납증명서 넣으면은 장인어른 당신은 다시 대환대출이 된다라고 속이는 거죠. 그러고는 결국은 사위는 연대보증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법 폐지로 이 사위를 그냥 주 채무자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. 그러고는 중개업자들은
이 사위 앞으로 내준 대출금에 대한 수당을 먹고 몇 달 동안 이제 한 2달, 3달 갖고 놀죠. 기다리세요. 됩니다. 될 거예요. 그러고는 또 일부 사위가 받아온 돈으로 상환을 했기 때문에 운 좋은 경우에는 장인어른 앞으로 일부 추가 대출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또 장인어른 앞으로 또 대출을 내주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또 이 쓰레기 중개업자들이 먹는단 말이죠. 혓바닥 몇 마디 돌려서 사람을 속이면은 1타 2피 할 수 있는 겁니다. 분명히 언젠가는 살다 보면 천벌 받을 거예요. 자기네들도 분명히 이게 사기고 이런 대환 대출이 없고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냥 수당 때문에 이 두 사람 인생을 갖고 노는 겁니다. 똑같은 사례를 영상으로 접하셨으면서도 이 내용을 보시고도 사기 과정 중에서 단어 몇 개 틀려진다고 해서 나는 다를 거다, 나는 이 사례가 아닐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는 아니겠죠, 비슷하긴 한데 이런 단어가 없었으니까 아니겠죠. 그럼 무슨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 당하잖아요. 여러분들, 이 사위 이거 나 피해 당했어요, 쏘갔어요, 이거 아무리 주장해보세요. 이 사위한테 대출을 내준 금융사는 사위가 이미 대출을 받을 때 채무에 본인이 채무자인거 동의하시죠, 이런 거 녹취 다 땁니다. 그래서 서류상으로 본인이 다 사인해요. 자기 혼자 억울한 거예요. 법적으로는 아무도 사위를 도와주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방이 최선이지 당하고 나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. 요즘은 진짜 세상이 너무 각박해져서 사기는 당한 사람이 호구소리를 듣는답니다. 그러니까 찝찝하면 안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긴가민가 한 거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촉이 다 맞아요. 여러분들 촉을 믿으시고 찝찝한 건 하지 마세요. 그냥 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이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발 이런 걸로 사기 당하지 마시기를 꼭 간절히 바라겠습니다.